저는 서울여자 간호대학교 학생간호사 최은세입니다. 오늘 저희가 영유아 영양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지금 학습용으로 저희 기록을 쓰는 교육 내용을 동영상 찍고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거가 무슨 과정이죠? 교육 시작 전에 잠깐 어머니가 좀 사전 지식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지 퀴즈 내드릴게요. 잠시만요. 계란은 노른자보다 흰자를 먼저 먹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라고 먹을 때 같이 먹는다. 네, 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노른자 먼저 먹어요. 네, 계란은 노른자를 먼저 먹이는 게 맞고요. 이상 반응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식품은 절대 먹여서는 안 된다. 조금씩 먹어요. 네, 맞아요. 이유식을 준비하기 전에는 올바르게 손을 씻는다. 네, 그래요. 불포화 지방산은 몸에 좋은 것이다. 네, 몸에 좋은 거예요. 네,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우리 아이의 영양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오늘 설명드릴 게 뭐 찾으시면 올바른 영양관리의 필요성, 아이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올바른 영양관리, 아이에게 필요한 올바른 식습관, 위험한 식품 조리법과 관리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장 발달 단계에 따른 올바른 영양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 성장 발달 단계에 맞게 영양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원래 영유아기에는 일생 중에서 제일 성장과 발달이 가장 빠른 시기예요. 이 시기에 적절하게 영양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성장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성장 발달 부진, 질병에 대한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질병으로부터 회복 과정이 지연이 될 수가 있고요. 근육 조직 분해, 호흡 기능의 약화, 신장 기능의 저하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영양 관리는 꼭 필요한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균형 잡힌 영양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생후 12월까지는 최상의 음식은 모유예요. 그래서 모유를 제대로 먹일 경우에는 부가적인 물질 따로 필요 없이 모유만 먹이시면 되고요. 체중 킬로그램당 요구 칼로리가 감소로 인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영유아기 초기에는 고단백, 고칼로리를 필요로 하지만 그걸 계속 유지하시고 칼로리를 낮추지 않을 경우에는 아이가 가체중의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생리적 식욕 감소로 인해서 생후 18개월 이후에는 아이 식성이 좀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밥을 먹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아이의 입맛에 맞게 편식하지 않도록 골고루 음식을 선택해서 조리도 잘해서 이렇게 먹여야 되고요. 그리고 2세 전에는 지방을 제한할 필요가 없지만 2세 이상 아이에게는 지방이 제한이 필요해요. 그래서 총 칼로리의 30% 이상은 섭취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아는 칼슘, 첨유분, 아연이 부족하기 쉬워요. 그래서 칼슘과 이는 우유로 보충을 해주시면 되고요. 철분은 곡류, 고기, 달걀, 미역, 생선, 시금치 등을 통해서 이렇게 보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연은 그 우유로 칼슘, 인, 아연 같이 우유에 포함이 돼 있어서 같이 하시면 되고요. 아이가 지금 몇 개? 건강도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226 생후 공차량과 13개월에 18개월부터 3 말씀드릴게요. 차량 차주께서는 차량을 다른 곳으로 생후 신속히 13개월에 이동하여 18개월 주시기 아이는 지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226 규칙적인 공차량과 식사를 하루에 3끼를 하셔야 돼요. 3차량 이 시기부터는 차주께서는 약간 차량을 다른 편식이 곳으로 아까 신속히 말씀드린 이동하여 생후 주시기 18개월부터는 바랍니다. 생리적 식욕 감소가 일어나서 이제 아이가 편식을 할 수도 있어요. 까다로워져서 입맛이. 그래서 편식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이 식사 너무 빨리빨리 하라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속도로 30분 정도 유지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차츰 얼음 식사로 옮기도록 하시면 되고요. 생후 19개월에서 24개월은 1일 식사량은 우유
간은 5분의 1개, 그리고 식빵은 2분의 1쪽 정도 하시면 되고요. 이건 한꺼번에. 네, 한 번에 1회 식상량을 이렇게 하고 소화가 잘 되고 위에 부담이 없으면서 식욕을 도울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기가 성장 발육기라서 성장과 발육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식사를 제공하시면 되고 건강 유지, 성장 발육기라서 건강 유지도 할 수 있고 성장 발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사를 제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생후 25개월에서 30개월은 한 살 때와 비슷하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간식은 영양을 좀 균형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소화가 잘 되는 우유나 요구르트 혹은 과일이에요. 그리고 간식은 하루 총 열량 중 10에서 20%를 넘지 않도록 그 정도 한해서 간식을 제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생후 30일에서 36개월은 이제 이때는 좀 많이 식욕이 없거나 편식을 할 수도 있어요, 아기가. 그래도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는 하지 마세요. 그럼 더 안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잘 안 먹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도 억지로 강요하지 말고 음식을 조금씩 나눠서 여러 번 먹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한 번에 한 것보다는 조금씩 먹으면 자주 먹으니까 더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좋아할 수 있는 조리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그러니까 아이가 좀 편식을 하게 되면 싫어하는 음식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조금 하고 좀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좀 많이 해서 섞어서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면 그래도 그래갖고 차츰차츰 늘려가면 편식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유아 생활 지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생후 6개월까지는 모유를 먹이면 좋은 거였고요. 이유식은 성장 단계, 발달 단계에 따라서 먹이면 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는 지금 이제 여기 네, 영유아 편식이 생기는 이유는 아이가 먹으면 경험이 없는 식품인 경우에는 몰랐던 음식이기 때문에 편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부모에게 편식 습관이 있는 경우, 이거는 아이가 부모를 모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안 먹는 음식은 자기도 안 먹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모가 그 편식 습관을 고쳐줘야 아이가 그 편식 습관을 고칠 수 있고요. 어떤 식품을 강제로 먹이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억지로 먹이려 하니까 반발심에 더 먹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고 구토나 설사나 불쾌한 경험을 했을 거라는 그 경험을 다시 떠올리기 때문에 또 안 먹을 경우가 있고요. 부모나 아기가 과잉보호하는 경우는 아기를 너무 과잉보호해서 이걸 안 먹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그걸 접해보지 못하니까 편식할 수가 있고요. 이유식을 늦게 시작하거나 이유 단계를 제대로 밟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 먹어야 될 걸 못 먹으니까 그걸 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영유아 편식은 이제 식사 환경을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는데, 식사 환경을 바꿔보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를 모방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식습관을 좀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또 먹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같이 먹으면 또 먹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리지 않고 먹도록 조리법을 바꿔보세요는 이제 아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식하는 그 음식은 처음에는 조금만 넣고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넣고 먹이다가 아이가 이제 잘 먹는다 싶으면 싫어하는 음식을 차츰차츰 늘려가서 그걸 먹게 하도록 하고, 또 좋아하는 조리법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줬더니 더 좋아한다. 그럼 그걸 좀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편식 고칠 수 있으실 거고요. 어린이 생활 지침은 음식은 다양하게 골고루 먹이시고요. 그리고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1시간 이상 정도는 움직여야 아이도 운동량도 차고 또 그만큼 배가 고파서 또 음식도 많이 골고루 먹게 되니까 먹는 양을 알맞게 하시고, 식사는 제때 하루 3끼, 그 아침, 저녁, 점심, 저녁 그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간은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좀 싱겁게 하시는 게 좋고요. 간식은 안전하고 슬기롭게는 이제 그래도 좀 안전한 그렇게 과자 이런 거 말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유나 요구르트나 과일 이런 식으로 간식하시면 되고요. 식사는 가족과 함께 예의 바르게 그래야 이제 식사 습관도 생기고 그 식사 예절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어린이 편식은 편식이 생기는 이유는요. 이유기에 형성된 단편적인 미각은 이유기에는 먹으려고 하면 그것만 먹이시면 그러니까 만약에 단맛이 나는 이유식을 먹였다 그러면 그 단맛에만 익숙해지셔서 딴 걸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편적인 미각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생리적 원인과 심리적 원인은 생리적 원인은 혀의 점막이나 여러 그 감각기의 감수성이 좀 떨어져요. 이 시기에. 그래서 좀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리적 원인은 아까 말했듯이 불쾌한 경험이 있거나 억지로 먹이려고 해서 안 먹을 경우도 있고요. 사회 경제적 요인은 이제 경제 반역적으로 이제 돈이 좀 모자라서 아이에게 다양하게 못 먹여서 그렇게 돼서 편식을 할 수가 있고요. 부모나 가지고 편식할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를 아이가 모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식할 수 있고 어머니의 양육태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과잉보호를 해서 이건 먹으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해서 편식을 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고 이 어린이 편식은 아까 아이 영유아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이제 어머니께 영양소에 대한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영양소 중 나트륨은 소금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몸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영양소예요. 근데 이제 성인 기준으로는 권장량 하루 5g 미만인데 이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과다 섭취 시 이제 고혈압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좀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여야 이게 나중에도 고혈압 그런 위험이 없거든요. 짜게 먹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커서도 짜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외식을 좀 자제하시는 게 짜게 먹는 데는 그리고 이건 팁인데 이제 찌개나 국 먹긴 먹는데 거기서 이제 국물 좀 적게 먹으면 이제 좀 나트륨 섭취는 좀 적어들고요. 그리고 빵이나 면 같은데 짜진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그거는 좀 자제하시면서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은 탄수화물 중에 단맛을 내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과다 섭취 시 당뇨나 비만 위험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소아당뇨나 소아비만이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런 당 섭취도 있고 운동 부족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서 근데 가공식품에 포함이 좀 많이 돼 있어서 그 과자나 이런 거 좀 많이 아이스크림 이런 거 피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탄산음료에는 또 당이 이렇게 옆에 보시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건 웬만하면 피하시고 우유도 초코우유, 뭐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이런 것보다는 흰우유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칼슘이나 인을 섭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우유보다 흰우유로 조금 하면 되고 지방은 탄수화물보다는 에너지 공급이 2배 이상 효율적이에요. 근데 이제 체온 유지할 수 있고 장기도 보호할 수 있고 먹으면 포만감을 주는 역할이에요. 지금 지방 자체는. 근데 이제 지방은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으로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 포화지방은 동물성 지방에 많고 실온에서 고체 형태로 있고요. 불포화지방은 식물성 지방에 많고 실온에선 액체 형태로 있고요. 트랜스지방은 가공식품에 많고 실온에선 고체 형태. 근데 체내의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여주고요. 체내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춰줘요. 근데 이 셋 중에서 그래도 지방이 좋다고 하는 거는 이제 불포화 지방이에요. 불포화 지방은 몸속에서 이제 이 올리브유나 이런 기름 같은 거긴 한데 이제 얘네들은 트랜스 지방은 이제 불포화 지방의 자리를 뺏어갖고 지방을 축
축적시킬 그런 역할을 하는데 불포화 지방은 식물성 지방이고 그 지방이긴 지방이지만 우리 몸에도 일단 지방 아까 보였듯이 필요하거든요. 지방이 없어서는 또 안 되는 이렇게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만약에 지방을 이제 하신다면 좀 불포화 지방 위주로 그래도 불포화 지방이 몸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식물성 지방이고 실외에서 액체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 몸에 들어갔을 때도 액체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굳어질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고체라서 이렇게 굳어져서 축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이제 불포화 지방이 더 좋고요. 아이가 주의해야 할 식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꿀인데요. 아이에게는 꿀은 먹이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꿀이 달콤하고 맛있긴 하지만 장에서 독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 때는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땅콩은 이제 견과류인데 좋긴 하지만 이게 딱딱하고 이게 아이가 잘 씹을 수가 없으면은 목에 잘못해서 기도로 넘어가면 사례를 유발해서 곤란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땅콩은 피하시고요. 그리고 계란은 아까 노른자랑 흰자 얘기 드렸는데요. 달걀 흰자는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달걀 이거는 이제 좀 나중에 한 6개월, 8개월 그 정도 뒤에 먹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초콜릿은 초콜릿, 홍차, 커피, 탄산수 같은 데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먹일 경우에는 네, 이게 소다수 같은 거거든요. 소다수 같은 거는 이제 얘네들은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아이 칼슘을 저장하는 걸 방해해요. 그래서 피하시는 게 좋고. 소다수인 거죠? 탄산수 네, 아니고? 소다수요. 감귤류나 감귤즙은요. 감귤즙은 산이 많이 돼 있어서 소화기에 약한 아이들은 위장 관계가 이제 좀 불량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우유는 이제 첫 돌 이전에는 안 먹이는 게 좋아요. 이게 우유도 알레르기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돌 이전에는 우유는 생우유는 안 먹이시는 게 좋아요. 교정 금지 식품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복숭아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어서 잘못 먹으면 입주위가 붉어지거나 발진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 키위는 강한 신맛으로 너무 자극적이어서 소화 그 기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멸치는 생선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에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돌전에는 닭고기는 기름기가 가장 많은, 그러니까 닭고기 중에 이제 가슴살은 좀 먼저 시작해도 되지만 기름기가 제일 많은 날개는 좀 가장 나중에 시작하는 게 좋고요. 조개는 알레르기 반응이 이렇게 위험이 정말 커요. 그래서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개를 넣고 끓인 물도 피하시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고등어는 가장 알레르기가 위험이 높은 생선이에요. 그리고 자반고등어는 또 짭짤해서 더 안 좋고 몸에. 네. 여보세요? 응, 어디가? 18개월이야. 돌 지났어. 알았어. 지금 28분이야. 그래서 피하시는 게 좋고요. 돼지고기는 기름기가 너무 많고 소화가 안 돼서 돌 전에는 피하시는 게 좋고, 면류는 탄수화물을 제외한 이게 가공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영양분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먹일 필요는 탄수화물밖에 없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하는 것 빼고는 특별한 영양이 없기 때문에 안 먹이는 게 좋고, 아까 볼거에도 먹이지 말라고 했는데 영양 보툴리누스증이라는 그 장에 독을 썩게 하는 그런 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피하시는 게 좋고, 땅콩은 알레르기 위험이 높고 지방도 많고 아까 살에 걸려서 호흡곤란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요구르트는 8개월보다 첨가물 없는 플레인 위주로 먹이시면 되고, 달걀 흰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부민과 오르프리드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많아서 좀 피하시고,
먼저 먹이는 걸 준비하시고 노른자는 생후 10개월 먹이시면 돼요. 생후는 알레르기가 생기기 쉽고 장에서 출혈을 일으켜 빈혈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유식 조리 시에 주의할 점을 설명드릴 텐데요. 아이가 원하는 만큼만 조리해주세요. 먹을 때 그만큼만 조리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남아도 냉동 보관을 하셔서 냉장 보관을 하시잖아요. 그거 이틀 넘지 않도록, 이틀이 넘으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육류형, 채소형, 동물형 칼은 따로 사용해주세요. 육류형에 있던 균들이 채소형으로 옮겨서 감염 같은 걸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해동 후에는 다시 냉동 보관하지 말고 해동하다가 다시 이제 해동하신 건 더 그냥 버려주시고요. 과일씨는 빼고 조리해주세요. 그리고 껍질도 마찬가지고 너무 크게 만들어서 아이가 넘어가기가 힘들 수가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작게 해주시고요. 이거는 좀 보너스 그런 건데 100도씨 넘는 온도에서 끓인 물은 살균이 되지만 정수기에 그 끓인 물이나 커피 포트로 끓인 물은 살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물을 100도씨 넘게 해서 끓이시는 게 더 안전하고 좋으니까 그러시고 생후 36개월 이상 아이에게는 견과류 안 먹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사전 퀴즈 계란, 노른자, 흰자 먼저 먹이는 게 아까 흰자 말씀드렸다시피 몸에 그 문제가 있어서 하시고 생후 노른자는 10개월 이후부터 먹이시면 되고요. 이상 반응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식품은 절대 먹여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정말 문제가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랑 일단 상담을 해보시고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계속 먹어도 된다 그러면 조금씩 먹여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그러면 또 괜찮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유식을 준비하기 전에는 올바른 손을 씻는다. 애들이 이제 면역력이 약해서 위생 관리는 좀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불포화 지방산 몸에 좋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포화 지방산은 식물성 지방으로 그리고 몸에서도 이제 몸 안에서도 액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축적이 되지 않고 좋은 거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은 몸에 좋은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